정부가 신혼부부와 청년 총 163만 가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발표된 주거복지 로드맵보다 46만 가구나 늘어난 건데요. 이로써 정부는 주거 사다리를 구축하고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송승현 부동산 연구소 소장 모시고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신혼부부에게 공급되는 주택 물량이 확대되는 건데 정확히 얼마나 늘어나는 건지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네, 당초 우리가 그 신혼부부 주거 지원은 한 60만 정도를 봤었는데요. 기존보다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확대를 했습니다. 네. 내용을 보면은 88만 가구 정도 지금 현재 확대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그런 내용이고요. 이로 인해서 그 편입된 신혼부부를 지금 보니까 한 28만 가구 정도가 지금 현재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은 공적 임대가 한 5만 가구 정도 되고요. 신혼 희망타운이 3만 가구. 그러니까 기존보다 좀 추가가 돼가지고 한 10만 공급 정도, 10만 호 정도가 지금 공급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공택지 부분이 세 곳에서 한 네 곳 정도 추가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됐고요. 그다음 주택자금 같은 경우도 한 8만 5천 가구, 전세자금 지원 10만, 전세금 안전대출 등 한 15,000 가구 정도가 되기 때문에 편입된 신혼부부에게는 한 28만 가구 정도가 그 물량이 늘어났다라고 보실 수가 그렇군요. 있겠습니다. 자, 이 밖에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때 취득세의 절반이 감면될 예정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신혼부부 합산이 한 5천에 아까 나온 것처럼 뭐 맞벌이는 한 7천만 원 이하, 5년 이내 같은 경우는 여러 부분에서 취득세가 50% 정도가 현재 감면이 되고 있는데요. 여러 그 통계치가 지금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 내용들을 보면 서울에 있는 그 수도권 아파트는 4억 원, 거기에 그 일반적인 그 타 지역 같은 경우 3억 정도 되는데요. 지금 나와 있는 부분처럼 서울 은평에 있는 아파트 3억 7천만 원 정도를 매입을 했다 하면 취득세가 당초에는 1% 그러니까 한 37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 부분이 50% 정도가 감면이 되다 보면은 185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처음에 주택을 구입을 하고 취득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초기 자본에 있어서 상당히 좀 많이 절감이 되지 않나. 그래서 처음에 주택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비용적인 부분에서 좀 마음이 좀 가볍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정부는 신혼희망타운을 당초 목표보다 3만 호 많은 10만 호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이 내용도 자세히 짚어주시죠. 네, 그 주거복지 로드맵 대비해서 한 3만 호 정도가 지금 확대되어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전체적으로 그 신규 사업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전체적인 그 신규 사업지를 보면 기존 택지보다도 좀 많이 그 늘어났었는데 신규 택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보는 것이 성남 서현, 뭐 화성 어촌, 그다음 비수도권 같은 경우 대구 연호와 제구 김영을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는데요. 기존 택지하고 보여지고 또 그 신규 택지를 봤는데 뭐 개인적으로는 그 신규 택지 부분에서 그 선호도가 그렇게 좋지 않은 지역으로 개인적으로는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3만 호 확대된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그 효과가 있을지 또 얼마나 선호도가 있을지는 한번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신혼희망타운의 입주 자격과 당첨 기준도 확정이 됐습니다. 한부모 가족도 신혼부부에 준하는 그런 지원을 받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뭐 지금 가장 그 내용 중에 좀 짙은 것이 순자산 기준 도입 이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인데요. 네. 기존에 있었던 그 뭐 금수저 논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많았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그 기준을 도입하면서 2억 5,060만 원으로 자격이 그 기준이 정해집니다. 그 부분과 함께 자녀 수하고 무주택 기간도 지금 현재적으로 계속 따져서 전략을 지금 세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신혼타운의 그 입주 자격을 한번 살펴보면은 결혼 7년 차 1년 이내 그러니까 혼인 신고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도 해당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월소득 기준 같은 경우는 외벌이 120%이기 때문에 기존과 같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맞벌이 부분에서 130%이기 때문에 좀 확대된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또 그다음에 희망타운 그 당첨 기준도 지금 2단계로 가점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분양 가구의 30%는
가점제로 우선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분양가구의 이제 남은 70% 정도가 자녀 수, 무주택 기간 등에 따라서 배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당첨 기준의 변화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한편 매입, 전세 임대 등 시세보다 저렴한 청년주택 또한 확대 공급이 된다고 하죠. 네, 기존에 25만 호 정도 됐는데 한 2만 호 정도가 좀 더 확대된 것 같고요. 네. 그다음 시세 한 70% 정도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 맥락을 보면은 청년 공공 임대주택이 있고요. 그다음에 청년 공공 지원 주택이 있고 기숙사형 청년 주택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들은 이 주택을 가지고 뭐 지원되는 것도 좀 중요하지 않나라고 보여지긴 하지만 전체적인 내용은 뭐 교통이라든지 역세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시 되고 있고요. 최근에 주택값을 많이 올렸던 부분이 또 개인적인 그 생각으로는 커뮤니티의 변화가 주택의 가격을 많이 상승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번 그 주택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그 커뮤니티가 굉장히 많이 발전됐다라고 보여질 수가 있고요. 기숙사형 같은 경우도 LH에서 현재 그 매입을 해서 소득 수준에 따라서 50% 수준으로 책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잘 참고를 하신 다음에 우리가 분양이라든지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주택에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정부가 이렇게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 지원에 영향을 집중하는 이유, 주거 불안이 이제 곧 저출산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일 텐데요. 정부의 바람대로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 불안 그리고 저출산 문제가 함께 극복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